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빨간불로 마감하기는 했지만 뚝 떨어진 기온처럼 투자 심리는 저조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반락했지만 장 막판에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권인 2,960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관 홀로 매수에 나섰고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는 비교적 계속해서 빨간불 잘 유지해주면서 0.6% 오른 1,008선에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팔자세에 나섰고 외국인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와 메타버스 그리고 NFT 등 특정 테마에 대한 종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유소에서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주유소 통해서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번호 02-32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계속해서 테마 장세 테마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 또 지난주에는 초록뱀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넷게임즈 이렇게 종목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는 또 지난주에 추천해주셨던 이 정치 테마주로 여긴 자연과 환경이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뭐 시장 급등하는 걸 바라지 말고 급락만 안 나오면 된다. 테마주 장세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서도 넷게임즈라든지 종목이 급등이 나와서 한번 여기서 한번 얘기도 했었고 아침 실전 매매 중에서 추천했던 종목이죠. 넷게임즈,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초록뱀 미디어. 여전히 지금 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애들도 있고 뭐 다시 밀려 있는 애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계속 튀어나올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어제에서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던 자연과 환경도 있지만 뭐 에이스토리도 지금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그 외에서도 뭐 일전에 이제 게임주들 예전에 있었던 컴투스, 뭐 게임빌 최근에 추천했던 이제 컴투스였죠. 그 다음에 이제 W 게임즈라든지 다 지금 다 한 번씩 다 급등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이게 테마가 지금 순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대부분의 종목의 흐름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1월 1일 날에 이제 폐업 종목을 아침 방송에서 추천할 때에서는 이중바닥형을 그리고 있는 그리고 원래 건설 섹터다 보니까 대선 공약의 건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중소형 건설주들 물론 그쪽으로 뭐 계룡건설이라든지 이쪽이 엮이긴 했지만 이제 자연과 환경도 도시 재생 뭐 환경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그런 뭐 뉴딜 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엮이면서 윤석열 관련주로 포함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고 지금 수익률은 대략 한 29%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시간외에서도 1.몇 % 올라간 거 보면 밀리면 이거는 다시 공략을 해봐야 되는 그래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원래 정치 테마주들이 원래 묻지마 장세에 이제 잘 포함이 되는 그래서 그냥 뭐 이유가 없어요. 왜 올라가냐 그러면은 그냥 뭐 정치 테마로 엮였다 그러면 그만이니까 왜 이렇게 급등하냐 그러면은 뭐 그냥 그래서 갔다. 뭐 이유가 없습니다. 뭐 실적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분위기에 그러니까 돈 먹기죠. 뭐 돈 넣고 돈 먹기 이거 거의 뭐 그냥 이런 거는 거의 도박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시즌이 있습니다. 연초장에서 그런 시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선 테마에서 적자적인 이런 회사들도 지금 타이밍에서부터 막 쏴붙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조심해야 되지만 많이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렇죠? 많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받으면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연과 환경도 지금 움직여주고 있지만 요즘에 이제 게임즈들 많이 움직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넷게임즈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다 이게 튀는 흐름들이 나왔다가 튀었다가 이제 눌리고 또다시 튀었다가 눌리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 컴투스도 지난번 지지난주 한 3, 4주 전에 한번 아침 방송에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얘도 다시 위로 고점을 뚫기를 했고 그다음에 넷마블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W 게임즈도 아침 방송에서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여기서 쭉 하고 급등이 나. 이거는 아마 아침 방송에 추천한 게 아니라 회원들한테만 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런 테마주 장세가 계속 반복되면서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이 바닥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튀었듯이 바닥에 모양 잡아놓고 이슈가 붙으면 한 번씩 튀는. 그리고 비덴트도 마찬가지죠. 비덴트도 이렇게 여기서 모양 만들어 놓고 튀고. 지금 이게 이제 움직인다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신의 한 수에서 이렇게 움직일 걸 미리 예상을 하고 다 얘기했었던 종목이었고 그 얘기하기 전에 몇몇 종목은 아침에 실전 매매 정도에서 추천도 직접적으로 했고 그래서 추천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방송에서 이거 사봐라라고 뭐 넷게임즈부터 해서 초록뱀 미디어 뭐 이런 종목들 얘기하고 나서 30%씩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 증거 자료가 있어요. 올라간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과 환경도 마찬가지. 올라간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전에 추천을 해놓고 가격이 들어왔고 실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방송의 실전 매매 정수라는 그 프로그램은 장주 실시간으로 요 가격에 들어오면 사보세요라고 주는 가격대에서 들어오면 매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주고 매수가 됐던 종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라서 지금 수익률이 나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심심치 않게 10에서 30%까지 화다닥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흐름들은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일도 마찬가지고 이 흐름이 한 달, 두 달이 아니고요. 원래 연말장하고 연초장은 이런 테마 장세가 원래 도드라져요. 원래가. 10년 중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러니까 10년 중에 한 몇 번, 한 번, 두 번 정도는 대형주가 움직이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연말장하고 연초장은 중소형주장, 그래서 테마주 장세인데 거기다가 대선이라는 부분이 있는 지금 이 시즌에서는 여태까지 대선 관련주들이 안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관련주 포함 중소형 개별주 테마주들이 지금서부터 3월 달까지 4개월 남았죠. 이 4개월 달 장에서는 대형주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큰 수익을 바란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냥 테마주에다가 다 포트를 구성하는 게 수익률은 가장 좋은 시즌이 됐다. 근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말장은 우리가 딱 얘기하면 12월 달서부터 얘기하거든. 빨리 준비하면 11월 달이고. 그러니까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생각을 해서 연말, 연초장을 여러분들이 테마주 장세로 계속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서 가야 되는 거지. 대형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률을 크게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실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인 이런 자연과 환경 같은 테마 장세는 계속이 될 겁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테마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도 좀 선전하는 기업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종목들 내 포트에도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든든한 대응 전략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 답답한 종목에 대해서 좀 고민 꼭 들어보고 싶다,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오롱 플라스틱이요. 코오롱 플라스틱 종목이시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6,700원에 10% 정도 됩니다. 16,700원에 10% 비중 보유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종가가 14,450원에 형성이 됐는데요. 네. 이 코오롱 플라스틱 종목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익이 날 수 있는지. 네. 네, 어디서
매수를 해야 알겠습니다. 되는지. 예,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네네, 주셨고 네. 또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을지 전망 네. 저희 위원님께 한번 진단 받아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섭 네. 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코롱 플라스틱 일단 회사는 좋아요. 회사는 네. 좋은데 조금 조정받을 때 조금 일찍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가격적으로 좀 싼 자리는 아니고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앞에 거래량들이 많이 실린 거는 상당히 좋은데 거래가 실리니까 주가가 이미 250%를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50%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서 여기서 눈치를 빨리 채고 여기서도 거래 실렸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벌써 힌트들을 작년 10월 달, 11월 달, 올해 1월 달에서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5천 원짜리에서. 네. 근데 여기서 안 사고 있다가 이제 얘가 계속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거래 실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폭등할 때 이때에서는 이제 선수들은 여기서 이제 쫓아가는 돌파 매수라 그러는데 여기가 마지막으로 쫓아갈 수 있던 자리가 아마 8,000원에서 9,000원 사이가 아니었나 싶은데 거기서 이제 놓쳐버리니까 이제 나 잡아봐라면서 이제 도망가는 패턴으로 됐다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뭐 이렇게 전형적인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조정을 조금 더 옆으로 횡보 조정으로 더 받거나 가격 조정으로 더 들어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17,000원 올라가도 다시 밀리면서 조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세를 분출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물어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수익으로 돌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네네. 돌 수는 있어요. 돌 수 있는데 그게 수익이 난 다음에 위로 뻗어가기보다는 지금은 들어줬다가 다시 밀리고 들어줬다 밀리고 하면서 계속 횡보의 과정.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수없게 조정을 길게 받으면 신성이엔지처럼 조정받는 거고요. 이 신성이엔지 봐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동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없게 조정받으면 이런 식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나중에 신성이엔지는 또 올라갑니다. 이거 좋은 거 돌파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지겨워가지고 이 종목을 왼수져가지고 이제 손절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지금 좋은 종목 많은데 굉장히 그러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또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또 사람 마음이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코롱 플라스틱이 아니면은 여기에서 신성이엔지가 여기서 급등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돌리면서 움직이면은 이제 코롱 플라스틱도 여기서 조정받고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세력들은 다시 한 번 더 올릴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올릴 건데 이거를 여기에서 바로 뭐 1개월, 2개월 내에서 올릴 건가 아니면 1년 동안 신성이엔지처럼 아주 그냥 지루하게 만들어 놓고 올릴 건가 둘 중에 하나 패턴으로 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 나올 때 팔았다가 더 싸게만 공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싸게 추가 공략하시는 게 매수는 뭐라고요? 추가 매수요. 추가 매수요? 네. 신성이엔지로 따지게 되면 12개월 동안 5,000원까지 봐도 상관이 없으면 사도 돼요. 아. 근데 이게 사람이 추가 매수했는데 5,000원까지 반토막 이상 빠져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추가 매수 하기 싫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함부로 추가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갖고 있다가 재수 좋게 올라오면 빠져나오는 자리지 추가 매수 잘못했다가 똑 빠져버리게 되면 이거 몇 개월 동안 또 고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더 빠져가지고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더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운이 없어가지고 빠져가지고 10,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그때서는 추가 매수를 노리시면 되지만 지금은 10,000원이 아니고 지금 자리가 이제 저점이 돼가지고 반등 나와서 17,000원 쪽으로 반등을 잠깐이라도 줄 수가 있어 보이니까 그때 올라올 때 일단 탈출을 하는 거예요 먼저. 아. 탈출했다가 나중에 조정받으면 싸게 공략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내려올 텐데 10,000원 이하에서 공략을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안 내려올 거야 10,000원 이하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일단 뭐 나중에 시장과 이 종목의 흐름을 좀 보면서 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17,000원대에서는 한번 빠져나왔다가 다시 재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는 좀 조심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이 반등하는 것을 보고 매수가 위에서 수익을 챙긴 뒤에 저점 매수를 공략해보자라고 대응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저거 솔브레인이요. 솔브레인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24만
매수가 26만 3,540원이요. 26만 3,540원. 3,540원이시고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5% 정도 될까요? 15%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시청자님 지금 TV 볼륨이 좀 높으셔가지고 울려 들리거든요. 볼륨 좀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V는 소리 안 나는데요. 네, TV 소리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껐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솔브레인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매수가 보니까 한 10월경 매수하셨어요? 예, 10월 달에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솔브레인 질문 주셨는데요. 26만 3,540원. 근데 이게 더 빠질 것 같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26만 원대에서 쭉 지금 밀리는 모양새라서 아마 더 밀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솔브레인 홀딩스라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이제 반등을 주려는 모양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서 뭐가 더 유리하냐 그러면 저는 솔브레인 홀딩스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고요. 솔브레인은 더 밀릴 것 같아서 지금 요게 더 밀리면은 이렇게 추세를 그으면 한 22만 원대까지는 밀릴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차라리 이거를 솔브레인 홀딩스로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얘가 반등 나올 때 한 26만 원 정도에서 그냥 잘라버리고 솔브레인 홀딩스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홀딩스로 교체하는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제넥신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3만 6,700원요. 13만 6,700원에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00%인데요. 100%나 되세요? 예, 예. 오, 올인하셨네요. 예. 제넥신 이 한 종목에 올인하신 이유가 또 특별하게 있으실까요? 저기 최초로 백신 또 시작을 했고 이게 네. 16만 원에서 물타기해서 13만 6,700원이 됐거든요. 아, 정말요? 그런데 지금 또 6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예, 예. 좀 그래 어떻게 대응할지. 네. 언제 탈출 가능하고 추가 매수를 언제쯤 해야 될지 해서요. 네,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비중이 또 꽤 크신기 때문에 좀 이 부분 바로 저희 위원님께 도움 요청해 보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자, 제약주들이 이렇게 약세를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작년 12월 달하고 올해 1월 달에서 제약주들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사실 예. 제약주들의 잘못은 없고요. 물론 뭐 잘못 있다 그러면은 뭐 코로나 백신 치료제를 아직 못 만들어냈다는 잘못은 있겠지만 뭐 딱히 그렇게 잘못한 거는 아니고 뭐 걔네들이 뭐 안 만들고 싶어서 안 만든 건 아닐 거고 뭐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들이 이탈되는 현상들을 제가 작년 12월 달하고 1월 달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모든 제약주에서 돈들이 빠져나가는 거를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하고 1월 달에서 이제 제약주는 조심해야 된다. 먹기가 어렵다.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고요. 그 얘기를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이니까 10개월 내내 심심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얘기하고 한 달에도 한 10번씩은 얘기는 해요. 상담을 하면서도. 자, 근데 지금은 제약주들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주에 대해서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물량들이 손절 물량들이 나와야 올라갈 텐데 아마도 1년 동안은 좀 더 고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맨날 빠지는 건 아니고 뭐 빠질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해야 되는 영역인데 일단 제넥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뭐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기대를 최근까지도 모았었던 섹터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뭐 조만간에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나와도 사실은 과연 나오게 되면 돈방석에 앉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때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기대감을 모았지만 작년 11월 달서부터 해서 올해 1월 달, 2월 달 화이자하고 모더나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들이 막 전 세계에 퍼지면서 효과를 보고 있고 이미 벌써 점령을 다 해버렸죠. 이미 가역적인
점령도 다 해버렸지만 얘네들이 이제 부스트샷 하나로 41조를 벌어내는데요. 그래서 돈방석에 그냥 41조예요. 41억도 아니고 4,100억도 아니고 부스트샷 하나로 41억 1조 정도를 벌어냈다라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는 야 쟤네들은 돈방석에 앉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나라는 부분에서 조금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 그 글로벌 제약사들은 지금 뭐 부스트샷이 됐든 아니면은 기존에 그 백신을 팔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넥신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또 코로나 그 예방 백신에 대해서 빨리 내놓지 못하니까 이것도 작년 얘기였던 것 같은데 작년인가 올해 초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우리는 알약을 만들겠다. 알약으로 그러니까 더 좋은 거를 선점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뒤바꾸겠다. 뭐 이런 이제 포부를 밝히면서 다시 제약주들이 작년에서 다시 좀 움직였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올 초까지. 근데 결국은 지금 알약도 머크하고 화이자하고 만들어냈지 우리나라에서 아직 만들어냈다는 소식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저는 벌써 다 늦었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제약주들은 이제 무슨 과정이 남은 거냐면 작년에서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고 모든 제약사 다 달라붙었습니다. 그 기대감에 다 급등을 했어요. 그 기대감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 많이 다 샀고요. 그러면 이제는 제품을 내놔도 문제인데 지금은 못 내놓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충격에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요. 소멸되는,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완벽하게 소멸되는 이 과정들이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날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넥신은 저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살아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13만 원대인데 13만 원대가 지금 바로 올라갈 것 같지 않다라는 거는 이제 시청자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바로 13만 원 가겠어요? 근데 지금 워낙 바닥에 있고 이제 그 살아날 종목들은 이제 제약주에서 부실한 애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얘는 부실한 것도 아니고 얘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약주의 강세가 다시 찾아오게 되면 그때서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제약주를 포기를 못해요. 너무 제약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포기하는 시점이 내후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년 겨울 정도서부터는 이제 바닥을 완벽하게 좀 치지 않을까. 물론 그 앞전에서도 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손절하지는 마세요. 거의 이게 바닥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줬다가 다시 조정받고 박스권을 타는 과정을 좀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11만 원까지 평단을 지금 낮출까 생각 중이거든요. 11만 원까지. 근데 그거 그러니까 제약주가 지금 다 꺾여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만약에 이게 제약주가 살아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상담하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살아있는 섹터가 펄어비스랑 뭐 아프리카 TV랑 이런 애들은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대장들이 살아있어요. 게임비도 마찬가지고 게임주들은 살아있거든요. 차라리 게임주 쪽에서 물렸다라 그러면 물타기 하면 어차피 살아나니까. 그래서 대장들은 살아있는 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셀트리온서부터 해서 뭐 지금 한미약품 뭐 다 지금 얘네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 셀트리온부터 해갖고 다 꺾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 승부를 보려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꺾여 있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가 답이 아니고 시간이 답이에요.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추가 매수하면 마음만 더 골만 터져요. 이게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 때에서는 지금 SM도 마찬가지고 JYP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장 종목들이 우상향으로 강한 종목들에 있는 섹터들을 추가 매수를 하는 건 괜찮은데 대장들이 꺾여 있는 종목들은 쫄병들도 가지를 못합니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3년 정도는 고생한다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서 제약주들이 다시 대장들이 살아 올라올 때. 그럴 때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뭐 11만 원이 아니고 13만 원도 저는 다시 올라온다고 봐요. 근데 그게 당장은 아닐 거라는 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한 3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 3년 정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도 우리나라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크게 상승을 했다가 올해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제넥신 기업이 나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좀 다시 시장이 제약 바이오주 이 강세장을 기다리는 좀 그런 시간 투자가 필요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혼자서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해안이 있다면 보다 더 탄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실 수 있겠죠. 고민되는 이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접수를 위한 창구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 두 개 전화번호 열려 있고요. 또 종목 상담 문자 접수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정수 위원님의 실력이 더욱더 빛나는 시간이죠. 이 유튜브와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을 빠르게 만나보는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자 그러면은 빠르게 한번은 스피드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입니다. 로지시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시스 일단은 조정을 마무리를 하려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 가격이 7,150원. 거래량이 없어서 이렇게 뭐 급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8,000원에서 1차 목표치 8,000원, 2차 목표치 9,000원 정도 본다 그러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일단 저점이 깨지면 이때는 손절을 고민도 해보시고 6,800원이 깨지면 손절 8,000원 정도에서 1차 정도 목표치 보고 보유한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닌 걸로 보여지네요. 보유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아시아나항공 질문 들어와 있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차례 조정을 쭉 받았죠. 받았는데 지금 이제 뭐 할로윈데이 이후서부터 해서 지금 확진자가 막 2,000명 막 계속 증가를 하고 막 굉장히 지금 공포 속에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알약 치료제가 좀 나오면서 사망률과 입원 그 확률을 확 낮추는 그런 이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하락으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바닥이 돼서 이제 반등을 줄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1,300원이면 사신 지 얼마 안 되셨군요. 30%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제 알약 치료제가 내년 1월 말이나 2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약국에 배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치료제들을 사서 감기약처럼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도 확 떨어질 거고 위드 코로나는 달인될 거고 여행도 자유롭게 우리나라만 뭐 알약 치료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다 팔릴 거기 때문에 이제 여행들도 다시 살아나겠죠. 그럼 주가는 다시 3만 원 이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한 4개월, 5개월 정도 묻어둔다 생각하면 3만 원 이상 갈 수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기관들이 물렸기 때문에 기관들이 알아서 올릴 거예요. 자, 다음은 STO. 자, 매수 가격 2,400원의 비중은 20%. 요것이 시가총액은 305억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섬유 의료 관련주 쪽이 이제 소비가 이제 살아난다 뭐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의료 관련주들이 날씨도 추워졌고 그다음에 뭐 오리털부터 해서 뭐 이쪽도 최근에 요소수 사태처럼 뭐 부족 사태가 뭐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글쎄요 그렇게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뭐 기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부족 사태 해갖고 뭐 얼마나 올리려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거래량에서는 뭐 특별한 흐름은 없고요. 그래서 한 3,000원 정도까지의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중바닥형이거든요. 이중바닥형이고 지금 계속 윗꼬리로 지금 누르고 있는 패턴인데 누가 지금 매집은 해요. 근데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누가 매집을 하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작전주의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원래 이 작전주들인데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은 연말장과 연초장에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매집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올렸다가 또 누르고 올렸다가 누르고 아마 이렇게 계속 올리는 척하고 누르고 하면서 매집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뭐 내년 연초장에서 한번 뛰어 올리겠죠. 한 4,000원, 4,500원까지는 뛰어 올릴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싸게 잘 들어가신 것 같으니까 3,000원 정도 올라올 때 한번 팔아먹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올라올 때 팔아먹고 혹시나 도망갈 것 같으면 절반만 가지고 매매하셔도 될 것 같은. 근데 뭐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지금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고 뭐 실적은 뭐 대충 보면은 적자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잠깐 볼게요. 그 적자는 아니네요. 근데 적자 전환했네요. 적자 맞네요. 적자 회사죠. 적자예요. 재작년에 흑자 전환했다가 다시 적자 전환이 됐는데 그 회사는 별로 그렇게 돈을 못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냥 작전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은 동영철관.
동양철관. 매수 가격은 1,465원에 비중은 30%. 지금은 좀 별로 아직 재미없는 모양인데 이게 저점이 깨지면 조정이 좀 더 길어질 거고요. 깨지 않고 횡보를 하면은 이 수렴형을 완성을 하면서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겁니다. 12월 달서부터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저점이 깨지면은 시간이 더 걸려요. 저점이 깨지면은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모양 만드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안 깨지고 움직이면은 한 11월 달 정도의 모양을 만들고 한 12월 달 정도서부터는 반등 주지 않을까 싶은 종목인데 1,465원. 뭐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요. 이게 저점이 깨지면 시간이 더 걸리고 한 달 더 걸린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한 달 더 걸리니까 1월 달을 생각하면 되고 1월 달 정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저점이 안 깨지면 12월 달 중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모양새인데요. 수급은 괜찮은데 거래량이 말랐기 때문에 아마 말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래요. 일단은 저점이 안 깨진 상태에서는 보유만 가능하십니다.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 한 300개 있어요. 그러니까 300개 종목을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요거를 건드릴 거는 그냥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낫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DL이라는 종목, 대림이죠. 대림건설 대림 매수 가격은 83,000원에 비중은 10%. 건설주들 지금 말 잘 안 듣죠 지금? 그리고 얘는 뭐 건설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저쪽으로 이제 나뉜 건데 지금 다른 건설주들도 흐름이 좀 그렇고 일단 뭐 대림산업이 가야 DL건설이 움직여야 뭐 아직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이거는 좀 지루할 것 같아요. 뭐 회사가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7만 원 일단 안착을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추가 매수도 노려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7만 원 안착 안 하면 계속 빠집니다. 원래 빠지는 종목의 특징은 계속 빠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얘는 지금 계속 우하향으로 계속 빠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흐름에선 더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하락적인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쭉쭉쭉 떨어지지는 않겠죠. 뭐 IM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IM이 하한가 같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설설 밑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나중에서 한 내년 정도면은 바닥을 치고 돌릴 때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83,000원? 근데 쉽지는 않겠네요.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네요. 이거는 대충 한 75,000원 정도 반등 주면 빨리 잘랐으면 좋겠는데 올라올 것 같지도 않고 이거 좀 애매한 종목입니다. 어쨌든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료하고 빠르게 스피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정수 위원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이정수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넵튠. 넵튠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9,000원에 30%요. 29,000원에 30% 비중 담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오늘 종가가 29,250원에 형성되면서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요새 지금 오늘도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길게 뽑아내줬고 10%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저점 찍었을 때 15,000원까지 떨어졌을 때도 버티신 건가요? 네, 그냥 가지고 있었지요. 그냥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수익권 들어오셨고 요즘 그래도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이제 게임주들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이 궁금해서 연락주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주에서도 요 가격대에서 한번 물어보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니시죠? 예. 그래요. 일단 지난주에서도 넵튠을 물어보셨는데 그때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할 때에서 뭔가 유명한 게임을
뭐 관련주다라고 했는데 그때 배틀그라운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이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넵튠이라서 그래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관련주, 뭐 크래프톤 관련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넵튠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다시 움직여주는 게 이제 메타버스 이슈가 다시 또 불거일으키면서 지금 게임주들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 그다음에 P2E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돌려가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만 얘기해드리면 지금 매수 가격은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이거를 왜 29,000원에서 샀는지를 모르겠는데 좀 더 싸게 샀었어야죠. 좋은 종목을. 근데 제가 오늘 신한수에서 이거를 분석을 해드린 자료가 오늘 동영상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신한수에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요거는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앞에 거래량들이 실리면서 기가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지금 게임주들이 올라가는 게 얘는 지금 메타버스로 움직이는 거지만 이 자회사가 뭐 메타버스에다 뭐 그런 이제 이슈가 있어요. 근데 메타버스로 움직이는 거지만 지금 모든 게임주들은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P2E, 플레이 투 언이라는 그 게임을 하면서 가상화폐로 돈을 버는 이런 시스템들을 다들 이제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뭐 넵튠뿐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도 마찬가지고 뭐 앞으로 나오는 게임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P2E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기대감으로 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가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1차 목표치는 35,000원, 2차 목표치는 일단 4만 원. 그러니까 35,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35,000원 정도 올라갔을 때에서 욕심내지 마시고요. 매수 가격이 좀 높으니까 어느 정도는 한 절반 정도는 팔고 나머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35,000원 선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먼저 분할 매도해서 일부 수익 챙기신 뒤에 다시 한 번 더 상담 접수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 케미칼. SK 케미칼 종목이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저기가 이건 받기 전에 33만 원 삽니다. 33만 원이시고요. 네. 네, 비중은요? 10%. 10%요? 네. 네, 알겠습니다. SK케미칼 33만 원에 굉장히 지금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신데. 22만 원으로 다운됐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기 주식이 들어와가지고 22만 원으로 제가 됐어요. 22만 원이신 거죠? 그러면 매수가가? 네,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33만 원보다 22만 원 훨씬 낫죠. 2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얼마까지나 올라올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SK케미칼 보면서 제약주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게 얘 때문에 그런 건데. 셀트리온하고 SK케미칼이 꺾이는 거 보면서 이제 제약주는 끝났구나라는 거를 얘 때문에 이제 제가 눈치를 챘던 거거든요. 예. 네, 지금 이게 작년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작년에선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서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사실 이때 제가 SK케미칼 여기서 째려보면서 이걸 추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추천했더니 도망가는 바람에 야이씨 이거 안 되겠다. 다른 거라 추천해야겠다. 다른 제약주를 추천하면서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이때 당시. 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추천하고 싶었던 자리가 저 자리였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하다가 이게 이제 삼삼처럼 보이죠 이제. 깨지면서 요 추세를 깨버리는데 이거는 여기서 못 넘어가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2월 달에서 깨지고 그래서 셀트리온과 SK케미칼 그 이후에서도 지금 그때 당시 이제 대형주들 그다음에 뭐 중소형주들도 이때서 꺾이면서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얘네들이 지금 살아나려는 모습이 아니고요. 더 떨어지려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떨어져요? 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사신 지가 이때 사신 거예요? 한 10월 달? 작년에 산 거예요. 작년에? 네, 이거 그러면은 수익 났을 때 좀 빠져나왔었어야 되는데. 수익이 이번에 한 번 났는데 그때 못 뺐어요. 자, 계속 제약주들 빠져나와라 노래를 부르면서 엔터주 사야 된다. 최근에 게임주 사야 된다. 저쪽으로 사야 된다. 계속 노래를 했는데 실전 매매 정수만 열심히 봤었어도 아마 이거 수익 났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100%였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지금 저점 라인은 지금 내려왔거든요. 근데 반등 나와도 얘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고요. 반등 나왔다 또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밀릴 수 있고요. 밀리고 계속 밀리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안 와요? 매수가까지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죠. 누구 좋으라고. 저기에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얘네들도 그걸 생각을 해요. 올렸을 때 개인들이 나갈 것 같으니까 못 나가게끔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더 뺐다가 반등 나오고 더 뺐다가 반등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하는 게 아니고 추가 매수를 물타기라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심리를 굉장히 잘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그 작전하는 애들은 아마 심리학자를 갖다 쓸지 않을까 좀 싶은데 개인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저점을 깨지 않았지만 다시 반등 나오게 되면 한 20만 원 정도 올라오면 일단은 손절을 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좀 첨예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면 안 될까요? 세력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20만 원까지 안 주고 그냥 여기서 12만 원까지 뺐다가 17만 원 갔다가 10만 원 뺐다가 13만 원 갔다가 더 빼고 그러면은 계속 물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추가 매수만 하다가 끝나다 보면 나중에서는 쭈쭈쭈 내려가면 이제 나중에서는 이제 추가 매수할 돈도 없고 뭐 종목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애들 보면은 지금 쭉 떨어진 애들처럼 이제 돼버릴 텐데 어쨌든 지금은 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한번 반등을 주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봐봐요. 지금 자리에서 20만 원까지 가면 23%죠. 23% 먹을 거면요. 지난주에서 제가 자연과 환경 차라리 이런 거 공략하시는 게 낫다 그랬죠. 대선 테마를 엮인다고. 이거 지금 30% 갔어요. 지금 29%. 거의 30%.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테마주로 들어가면서 돈을 벌어내는 게 훨씬 더 낫지. 지금 꺾이고 있는 종목들에 타봤자 계속 꺾여 내려갑니다. 벌기가 어려워요. 이 얘기도 이미 했더니. 잘못 들어가면 저기 되니까.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래 연말장하고 연초장에서는 테마주들이 원래 기승을 해요. 막 몇백 %씩만 올라가는 게 원래 이 장에서 나옵니다. 거기다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들이 작년에서도 뭐 메가MD, 애니능률 막 난리도 아니었죠. 뭐 웅진, 그렇죠? 웅진, 싱크빅 모르시는구나. 이런 애들이 얼마나 올라갔냐면요. 작년에 12월 달서부터 해서 이제 뭐 대선 테마, 뭐 윤석열 관련주 엮이면서 얘네들이 800%, 900% 올라갔어요. 지금도 보면 게임주들 어떻게 움직여요? 지금 막 몇백 % 움직이죠. 지금 게임빌, 컴투스, 위메이드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지금 극과 극입니다. 얘네들은 한 달, 두 달 묵혀놓으면 200%, 300%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뭐 펄어비스, 뭐 아프리카 TV 계속 올라가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이 테마주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 대형주들, 특히 제약주들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0%를 벌기 위해서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게임주에서 그냥 물려버리는 게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게임주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는 엔터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주 쪽, NFT 관련주 아니면은 정치 테마주 요런 쪽으로 하는 게 20% 벌어내는 데는 더 빠르다. 그래서 추가 매수할 거면 차라리 테마주 쪽으로 하시는 게 나아요. 지금 장이 원래 그래요. 대형주들이 아주 징그럽게 안 움직입니다. 그 특징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얘는 어쨌든 간에 갖고 있다가 20만 원 정도 오면은 손절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SK케미칼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반등을 주게 된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선 탈출을 해서 시장이 좀 좋아하는 종목으로 포트를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CS 윈도요. CS 윈드 종목이시고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71,233원에 40%요. 71,233원에 40% 비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네. 추가 매수를 하셨는데도 지금 아직 매수가까지 올라오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네. 이제 풍력 관련주인데 이제 CS 윈드가 최근에 좀 어닝 쇼크로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한 2주 된. 2주 정도 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바로 진단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신의 한 수에서 이미 이 재생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의 의견은 이미 신의 한 수에 올라와 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원전 관련주를 해야 되지 풍력하고 태양광 쪽은 우리나라하고 맞지 않아요.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올해 초인가요? 그때에서 특별 강연회에서 원전 테마와 그다음에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는 사계절 바람 열심히 부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바람 많이 부는 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풍력 속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막 풍력 속도가 막 예를 들어서 뭐 32km 뭐 메타퍼세크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보다 평균 속도가 풍속이 더 세요. 더 세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게 맞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지역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유럽 국가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바람 열심히 세게 부는 동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그게 맞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사계절 내내 뭐 우리나라가 계속 뭐 날씨가 뭐 이렇게 맑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뭐 비가 안 올 때나 아니면 날씨가 또 너무 온도가 높을 때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자, CS 윈드를 보게 되면 풍력이라든지 이쪽보다는 저는 원전 테마가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만약 반등 주게 되면 수익으로는 빠져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등 주게 되면 수익에서 그냥 빠져나오시고요. 풍력과 태양광 보지 마시고 차라리 원전 테마를 보시는 게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격까지는 올 거예요? 재수 좋으면 올 수 있는데 빨리 오면은 빨리 올수록 좋고 바로 빠져나오셔야 돼요. 네, CS 윈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반등을 주게 되면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이죠. 스피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바로 빠르게 만나볼게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자 유튜브 상담으로 들어온 종목 한미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2,150원의 비중 5%. 단타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급등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뭐 수익 간단하게 챙기는 데서는 뭐 모양은 나쁘진 않아요. 뭐 반도체 섹터들도 가는 애들만 가요. 뭐 내용은 나쁘지 않죠. 앞으로의 그 뭐 삼성 투자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 문제는 안 간다는 거. 실적이 좋아도 안 간다는 게 반도체의 문제점인데 게임주만큼만 갔었어도 그렇죠. 게임주는 뭐 실적이 요만큼 좋아도 막 급등 나오는데 반도체도 실적이 이만큼 좋다 그래도 아주 징그럽게 안 움직이죠. 내년에 움직일 겁니다. 어쨌든 한미반도체도 그 가격대에서 뭐 35,000원까지 단타 치는 데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예전에서는 조그만 호재에서도 막 20% 급등하고 막 전 종목 다 급등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양상이 아닙니다. 뭐 호재를 이만큼 갖다 붙여놔도 요만큼 움직일까 말까 하고 악재 나오면 열심히 빠지고 악재도 아닌데도 떨어지고 이게 이제 반도체의 특성이니까 약하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GKL. 자, 카지노 관련주 쪽인데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카지노 관련주가 움직였죠. 백신에 대해서 뭐 알약 치료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빠질 만큼은 빠졌고 여기서 들어주게 되면 이분 16,900원인데 17,000원까지 들어줄 수 있어요. 거기서 한번 자르세요. 잘랐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고 또 올라오면 다시 팔고 그런 식으로 한 10번 매매하다 보면 그러면은 주가가 정상적인 리듬을 찾을 겁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리듬으로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것 같아요.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17,000원에서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다음은 텔레칩스. 얘도 이제 반도체 섹터 시스템 반도체일 텐데 마찬가지 말을 다 늘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도 회사가 좋아도 안 움직이는 게 반도체의 특징입니다. 일부 종목들만 몇몇 애들만 움직이는데 이게 말을 들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16,900원에 사셨네요. 16,900원의 비중은 5%면 뭐 손절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갖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 한번 파세요. 팔았다가 반도체 섹터가 말 듣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다시 재접근을 하면 되고 말을 안 듣는다 싶으면 조금 더 관망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단 빠르면은 내년 초부터 움직일 수 있고 늦으면은 내년 3, 4월 정도로 보는데요. 이것도 그냥 제가 꿀점 치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워낙 게임주하고 엔터주하고 정치 테마주하고 이런 테마주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정상 테마주들을 특히 반도체 섹터가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만약에 테마주들이 무너지거나 꺾여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서 가겠죠. 그때는 가겠지만 지금은 좀 지루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은 마니커. 자, 마니커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빠지는 종목은 물타기가 답이 아닙니다. 3,020원.
이거 예전에서도 한번 상담 잠깐 한 것 같은데 이 저점 깨질 때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점 깨지고 나서도 이런 데서 사는 거 아니다. 이런 게 지하실 1층이 아니고 100층이 나올 수도 있고 지하실 만층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했는데 진짜로 떨어졌네요.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뉴스를 다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거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거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뭔가 회사에 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떨어지는 걸 거거든요. 아직 완전 저점은 아니니까 그래도 반등이 나올 거를 좀 기대를 하면서 반등 나오면 한 2,000원대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요. 요거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샵 0081호 이정수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